엄마, 그만 좀 해요. 수연이 좀 냅둬요. 그냥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이해해달라고? 아침 식사도 안 하겠다고 하고 가족들과 말 한마디 안 섞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며느리가 할 짓이야? 아직도 낯설고 불편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낯설다고? 벌써 몇 번째 온 건데 아직도 낯설어?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 이제 그만 좀 하라니까요. 수연이가 속이 안 좋대요. 좀 냅둬요. 명서가 너가 이러면 엄마 마음은 어떨 거라 생각도 안 하니? 내가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주부 오혜순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더 이상 혼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 진석이는 올해 39이고 작은아들 명석이는 36입니다. 둘 다 장가를 가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이 다 모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명절이나 돼야 애들 보는 거지 뭐.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자고 말이죠. 큰아들 가족과 작은아들 가족이 모두 고향집으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진서가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니? 명석이네도 온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자. 네, 엄마 좋아요. 내려갈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정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저는 그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들떠 있어? 아이들 오는 게 그렇게 좋아? 좋죠. 언제 다시 이렇게 다 모일지도 모르는데요. 특히 명석이는 장가간 후로 더 바빠져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위해서 정말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골라서 샀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경 쓴 건 바로 작은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처음에 명석이가 수연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이 아이가 좀 예민하더라고요. 음식도 가려 먹고 말도 별로 안 하고 뭔가 항상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수연이가 좀 까다롭다고 하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야겠어요.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 며느리 비위 맞추는 것도 시어머니 일이지 뭐.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는 마. 저는 수연이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유기농 채소들을 따로 사고 비싼 한우도 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과일도 한가득 사고 견과류며 간식거리도 잔뜩 샀어요. 집에 와서는 남편과 함께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꼼꼼히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 평소에도 깨끗하게 하잖아. 아니에요. 수연이가 깔끔한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 신경 써야죠. 방도 새로 이불 빨아서 깔고 화장실도 다시 한번 청소하고 이틀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요리도 미리미리 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당일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내놓으면 되게끔 준비해뒀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큰아들 진석이네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진석이 왔구나. 얼굴이 좀 마른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여보, 아이들 인사시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기는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진석이 아내 은주도 정말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네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얼마나 조르던지. 그래, 우리 은주도 고생 많았지. 빨리 들어와서 쉬어.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뒀어. 진석이 가족은 정말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재미있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진서가 너희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런데 1시간쯤 후에 작은 아들 명석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영석이는 그냥 현관에서 대충 인사만 하고 들어왔고, 수연이는 뒤에서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수연아, 왔구나. 고생했어. 차 막혔지? 길이 좀 멀었을 텐데.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시큰둥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작고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요. 저는 그래도 웃으면서 반겨줬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앉아. 피곤하지? 음료수라도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는 거실 구석에 앉아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들 가족은 저와 남편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연이는 혼자 다른 가족 같더라고요. 수연아, 핸드폰 좀 내려놓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랜만에 모였는데. 아, 네,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할 행동인가 싶었거든요. 엄마, 수연이가 좀 피곤한가 봐요. 차 타고 오느라 멀리도 났고. 명석이가 변명을 해주긴 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데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려놓았어요. 자, 모두 앉아서 밥 먹자.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와, 엄마.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갈비찜도 해주셨네요. 큰아들 가족은 정말 좋아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상을 보더니 표정이 별로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아, 그래? 그럼 나물이랑 다른 거 먹어. 엄마가 유기농 채소로 나물도 많이 해놨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간이 센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수연이 입맛에 맞추려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간이 세다니요. 그래? 엄마가 평소보다 싱겁게 했는데 그럼 밥이랑 김치만 먹을래? 네. 괜찮아요. 집에서 먹을 거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도시락을 직접 싸온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연아, 집에서 밥 해놨는데 굳이 그걸 왜 가져왔어? 아, 제가 원래 예민해서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가 편한 대로 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외면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다른 가족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수연이 혼자만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할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 동서도 좀 먹어봐. 정말 맛있어. 은주가 권해봤지만 수연이는 고개만 젓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수연이는 계속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갔어? 좀 쉬고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만 하는 명석이를 보니까 저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과일도 깎아서 내놓고 차도 우려서 내놓았는데 수연이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명서가 수연이 좀 나오라고 해. 과일도 깎아놨는데. 엄마, 수연이가 좀 피곤하대요. 그냥 냅둬요. 저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혼자만 빠져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아침 식사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빨리 일어나요. 아침 준비해야 해요. 벌써. 아직 일찍인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아침 식사라도 다 같이 하고 보내야죠. 저는 정말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계란찜도 만들고 김치전도 부치고 아침 식사라고 해서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1시간 후에 큰아들 가족이 나왔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고생하셨네. 괜찮아. 빨리 앉아서 밥 먹어. 서울 올라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와, 할머니, 계란찜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손주들도 좋아하고 큰 며느리도. 어머니,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맛있겠네요. 라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명석이네는 왜 안 나와? 아침 먹는다고 했는데. 남편이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명석아, 아침 먹자. 엄마가 다 차려놨어. 그때서야 명석이가 나왔는데 혼자 나온 거예요. 엄마, 수연이는 아침 안 먹는데요. 속이 안 좋은가 봐요. 속이 안 좋아? 어제 저녁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아침도 안 먹으면 어떡해? 괜찮대요. 원래 아침 잘 안 먹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마지막 식사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명석아, 가족이 다 모여서 밥 먹는 건데 수연이가 빠지면 안 되지 않겠니? 아프면 죽이라도 좀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정말 괜찮대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강요라니. 내가 며느리한테 밥 먹으라고 하는 게 강요야? 예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그래요? 밥 한 끼가 문제가 아니야. 어제부터 지금까지 수연이가 한 게 뭐가 있어? 가족들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내가 해준 음식도 안 먹고 계속 방에만 들어가 있고 이게 며느리가 할 행동이야? 엄마, 수연이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요. 낯을 가린다고? 벌써 몇 번째 오는 건데 아직도 낯을 가려?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야? 10년 후에도 낯 가려서 이럴 거야? 그때 큰아들 진석이가 중간에서 말을 끊었어요. 엄마, 이제 진정하세요. 진서가, 너도 엄마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때 수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정말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침 식사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수연아, 엄마가 화낸 게 아니야. 그냥 가족이니까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네. 그런데 정말 속이 안 좋아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래요. 그럼 죽이라도 좀 먹어봐. 엄마가 미역국도 끓였는데. 죄송해요. 정말 못 먹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겠어. 억지로 먹으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죄송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가 끝났어요. 큰아들 가족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엄마, 우리는 이제 올라가야 해요. 아이들, 내일 학교 갈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 진서가 고생했어.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네, 엄마, 건강하세요.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큰아들 가족을 배웅하고 나니까 집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작은 아들 가족은 아직 있었지만 수연이는 계속 방에만 있고 명석이도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또 밥상을 차렸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명석아, 수연아, 점심 먹자. 엄마, 우리는 조금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 원래 저녁에 가기로 하지 않았어? 수연이가 일찍 가고 싶다고 해요. 집에 일이 있대요. 그래, 알겠어. 그럼 점심이라도 먹고 가. 아니요. 괜찮아요. 가다가 길에서 먹을게요. 길에서 뭘 먹어? 엄마가 해준 밥 먹고 가. 엄마, 정말 괜찮다고 해요. 강요하지 마세요. 또 강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알겠어, 명석아. 엄마가 강요했구나.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뭘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후에 작은 아들 가족이 떠났어요. 수연이는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엄마, 우리 가요.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저는 대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허무했어요.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이제 우리끼리 살자. 기대하지 말고. 그래요.
정말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너무 과한 건지 아니면 수연이가 정말 예의가 없는 건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지, 수연이가 정말 아팠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어요. 여보,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해. 고민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지.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런데 3일 후에 명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명서가. 잘 들어갔어? 길은 괜찮았고,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수연이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그때 엄마가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서. 서운했다고? 나는 서운한 게 아니라 답답했어.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엄마, 수연이가 원래 좀 그래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또 같은 말이 나왔어요. 원래 그렇다는 말.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원래 그렇다고? 명서가 벌써 몇 번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언제까지 낯설다고 할 거야? 엄마, 이해해 주세요. 수연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야? 가족들과 말 한마디 안 섞고 음식도 안 먹고 계속 방에만 들어가 있는 게 노력이야? 엄마,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수연이도 힘들어해요. 수연이가 힘들어한다고? 그럼 나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해서 기다렸던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알아서 했다니. 내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명서가, 너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알아서 했다고?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제 말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잘못 이해했다고? 그럼 네 말뜻은 뭐야? 엄마가 바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명서가,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게 뭔 줄 알아? 수연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수연이는 계속 남같이 행동하고 너는 그런 수연이만 감싸고 엄마는 어떡하라고? 엄마, 수연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 뒤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몸이 안 좋았다니. 또 핑계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명서가, 수연이가 뒤에서 뭐라니? 수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죄송하대요. 참나, 그걸 전달하니? 이젠 직접 말도 못해. 몸이 안 좋았다고? 그럼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아니면 오지를 말던지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안 오는 게 나았을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내가 뭘 너무했다는 거야? 가족 모임에서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게 너무한 거야? 엄마는 왜 자꾸 예의하세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명서가, 너 내가 키운 아들 맞니? 미친 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딱딱하게 굴 필요 없어요. 야, 엄마가 언제 수연이한테 딱딱하게 굴었어? 오히려 너네 눈치 보느라 엄청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오히려 너네 싸가지 없이 행동했잖아. 엄마, 그만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와요. 수연이도 스트레스 받고. 안 와. 그래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엄마도 이제 지쳐.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돼요? 명서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서로 없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러면 이렇게 상처받을 일 없잖아. 너희도 너희 맘대로 살아. 엄마,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그만 끊는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통화했으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정말 그런가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요? 아니야, 당신은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눈치 보며 맞춰주지 맙시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엄마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말들을 다 해버렸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끼리 편하게 삽시다.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그 후로 명석이는 며칠 더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화 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났다고? 나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한 거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명석아,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는 웃으며 반기지 못할 것 같다. 안 와도 되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말 거라. 엄마, 괜찮아.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굳이 억지로 만날 필요 없잖아. 그냥 이따금씩 안부나 묻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정말로 선을 그었어요. 더 이상 작은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렇게 작은 아들과 선을 그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무겁고 슬펐어요. 여보,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뭐가 심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혈육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 아픈 건 당연해. 하지만 당신이 계속 참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명석이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오늘 진석이가 전화했어요.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내려온다고 하네요. 그래, 좋네. 우리 진석이는 정말 효자 같네. 그러게요. 진석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석이는 그 일이 있은 후로 더 자주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상처받은 걸 아는지 더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명석이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괜찮아. 엄마는 너가 있으니까 든든해. 엄마, 저희가 더 자주 내려갈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진석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명석이 일로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재산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우리 재산 정리 좀 해요. 재산 정리. 갑자기 왜?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아요.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한테만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저희는 은행에 가서 통장도 정리하고 부동산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진석이 명의로 바꿨어요. 엄마,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명석이도 아들인데. 진석아, 엄마 결정이야. 너는 그동안 엄마를 정말 잘 챙겨줬잖아. 당연히 너가 가져야 해.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야. 명석이는 이미 엄마를 포기했으니까 엄마도 포기하는 거야. 진석이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엄마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엄마, 대신 더 자주 내려올게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건강도 더 챙겨드릴게요. 그래, 진석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모든 정리를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명석이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석이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지내거라. 엄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영석아, 엄마는 이제 너 걱정 안 할 거야. 너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가끔씩 안부만 전해주면 돼. 그렇게 말하니까 명석이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수연이는 그 후로 한 번도 안부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평안해졌어요. 더 이상 명석이 가족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수연이 비위를 맞춰줄 필요도 없고.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롭네요. 그게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삽시다.
진석이네만 있어도 충분해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실제로 진석이 가족은 더 자주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희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할머니,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손주들도 저를 정말 잘 따르고 은주도 저를 친엄마처럼 대해줘요. 어머니, 오늘 제가 설거지 할 테니까 쉬세요. 고마워, 은주야. 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구나.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명석이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석이 가족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여보, 우리 참 잘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가끔 명석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요. 제가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평안합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답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